여러분은 외향형이신가요? 내향형이신가요? 요즘엔 모두가 MBTI로 이야기를 하니 E와 I로 구분하기도 하죠. 이들은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이토록 다른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토록 다르다면 뇌도 다르게 작동하지 않을까요? 우선 외향형인지 내향형인지 판단하는 이미 많이 알려진 질문들이 있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기대되고 흥미로우신가요? 그렇다면 외향형인 E일 확률이 높고, 그렇지 않다면 내향형인 I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파티나 회식이 즐거우신가요? 그렇다면 외향형일 확률이 높고, 그렇지 않다면 내향형일 확률이 높습니다.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지간에도 이러한 특성은 현저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저는 내향형인 반면 제 여동생은 극도의 외향형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요? 사실 이러한 외향형과 내향형은 사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동물종에서 발견됩니다. 심지어는 초파리에서도 외향형과 내향형 모두를 찾아볼 수 있죠. 이러한 성향 차이는 특정한 상황에서 외향형과 내향형, 각각 생존에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진화 과정에서 널리 분포하게 되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외향형이 생존에 유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내향형 역시 생존과 번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진화적 관점에서 볼 때 외향형과 내향형은 서로 다른 장점이 있었습니다. 외향형은 우선 사회적 네트워킹을 통해 다른 개체들과 정보와 자원을 공유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이나 자원을 탐색하는 데에 더욱 적극적이기에 새로운 식량원이나 생존에 유리한 환경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으로 인해 기존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기회를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내향형은 신중하고 사려 깊은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위험을 회피하고 장기적으로 생존에 유리한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았을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성향을 가져 위험을 통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향형은 특정 활동에 깊이 몰두하는 경향이 있기에 이러한 특성이 전문기술 개발이나 생존에 유리한 특성을 키우는 데에 유리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향형과 내향형은 뇌구조도 다를까요? 20세기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심리학자 중 한 명인 한스 아이젠크는 외향형과 내향형은 뇌의 작동 구조가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연구에서 외향형과 내향형의 뇌의 활동이 실제로도 다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스 아이젠크에 따르면 외향형은 기본적으로 낮은 대뇌피질 활동 수준을 유지하고, 내향형은 기본적으로 높은 대뇌피질 활동 수준을 유지합니다. 대뇌피질은 대뇌의 표면에 위치하는 신경세포들의 집합으로 이는 다시 여러 부위로 나뉘는데요. 부위에 따라 기능이 다르고 각각 기억, 집중, 사고, 언어, 각성 및 의식 등의 중요 기능을 담당합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평소에 상대적으로 낮은 대뇌피질 활동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들은 더 많은 자극을 찾고 사회적 상황에서 에너지를 얻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극을 찾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뇌피질의 활동량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의 뇌에게는 그럴 여유가 있는 거죠.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들은 평소에 상대적으로 높은 대뇌피질 활동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과도한 자극을 피하고 조용하고 친밀한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미 높은 수준으로 대뇌피질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자극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대뇌피질이 과도하게 각성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내향적인 사람들은 일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면 집에 녹초가 되어 들어가 침대에 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자극을 받았으니 뇌에게도 휴식이 필요한 것이죠. 한 연구에서 외향형인 사람과 내향형인 사람의 뇌를 스캔하였는데, 휴식 상태에서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작업으로 전환될 때 외향적인 사람들은 배외측 전전두엽 피질과 전대상 피질에서의 뇌 활동이 내향적인 사람들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작업을 할 때 내향적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준의 뇌 활동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기본적인 뇌 활동 수준이 이미 높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작업으로 전환될 때 보다 적은 뇌 활동 변화가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의 뇌가 더 좋은 걸까요? 외향적인 사람들이 더 많은 뇌 활동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니 더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내향적인 사람들이 기본적인 뇌 활동 수준이 높기 때문에 더 좋은 걸까요?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이들은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집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필요할 때 추가적인 뇌 활동 자원을 끌어다 쓸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인지적 유연성이 높다는 것이며 다양한 문제 해결 상황에서 유리할 수 있죠. 또한 기본적인 대뇌피질 활동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새로운 경험이나 모험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자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주의 분산 또는 스트레스 증가로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더 큰 자극을 추구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은 위험한 행동이나 충동적인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높은 대뇌피질 활동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양의 자극으로도 충분히 뇌가 활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할 수 있고 쉽게 집중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비교적 적은 양의 뇌 활동으로 자신의 환경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높은 대뇌피질 활동으로 인해 추가적인 자극에 대해 더욱 민감한 반응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인 피로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모임이나 활동을 회피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기회를 놓치거나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외향형과 내향형 둘로 나누어 설명을 하였지만 사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외향형과 내향형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거죠. 칼 융은 순전히 외향적인 사람이나 순전히 내향적인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은 정신병동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특히나 요즘에는 MBTI로 인해 외향형인지 내향형인지 E인지 I인지를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리곤 합니다. 우리에게는 외향적인 면도 있고 내향적인 면도 있습니다. 단지 어떤 면이 더 도드라져 보일 뿐이죠. 그리고 둘 중 어떤 것이 우월하거나 우세한 것도 아닙니다. 진화생물학적으로나 뇌과학적으로나 서로가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현재 거의 모든 동물에게서 외향형과 내향형 모두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